자가늑연골 단점으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로 흉터. 늑연골을 채취할 때 옆구리 혹은 가슴 아래쪽에 1.5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처럼 절개선 길이가 4cm 뭐 이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없던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자가늑연골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흉터에는 의사의 봉합 실력도 중요하지만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코 성형재료 바로 자가늑연골, 여태 동안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튼튼하고 양도 많고 조각하기도 용이해서 예쁘게 조각해서 콧대, 코끝, 귀쪽, 고양이 수술 이런 여러 인공보형물들을 대신해서 어디든지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꼭 자가늑연골을 안 써보셨거나 자가늑연골을 쓰는데 숙달되지 못하신 분들께서 자가늑연골의 단점을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해 가지고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실상은 그렇진 않거든요. 수술을 결정하실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술자의 숙련도와 지식, 경험, 그리고 손재주와 같은 실력입니다. 자가늑연골 물론 단점이 존재합니다. 모든 재료를 다 활용해서 수술하고 있는 저는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선택지들의 장단점을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다른 재료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단점이라고 설명을 드리던 게 사실은 단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해 보고선 그 단점이 진짜 단점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환자분들 수술 결과도 간단히 한번 보시죠. 자가늑연골 단점으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로 흉터. 늑연골을 채취할 때 옆구리 혹은 가슴 아래쪽에 1.5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처럼 절개선 길이가 4cm 뭐 이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없던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자가늑연골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흉터에는 의사의 봉합 실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체질, 살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불복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치료 목적으로 받는 복부 내시경 수술은 복부에 2개 내지 3개의 절개선을 가해서 포트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절개선의 길이가 대략 한 2cm 정도 되더라고요. 내시경을 써서 흉터를 최소화한 게 그 정도라는 얘기죠. 늑연골을 쓰는 환자분들의 경우 미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재건이라는 일종의 치료 목적도 병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시경 수술보다도 흉터가 좋은 아주 괜찮은 수술인 거죠. 이거 단점인가요? 장점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이죠. 자가늑연골 코 수술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늑연골 채취 부위의 통증 어느 정도죠? 답변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통증은 정말 개인차가 커갖고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힘들거든요. 치료하러 오시면은 종종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보거든요. 안 아프다, 살짝 불편하다, 그냥 견딜만 하다, 움직일 때 힘들다, 뭐 통증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생사를 찍고 연골을 떼내는데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통증이 있다 해도 빠르면 이틀 내지 3일, 길면 한 주 정도 후에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늑연골 채취가 가슴 수술한 것처럼 아플 줄 알았는데 웬걸 가슴보다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모든 수술이라는 거는 통증을 수반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통증이 왜 단점인 거죠? 자가늑연골의 단점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 세 번째, 딱딱하고 불편한 코끝이에요. 자가늑연골 튼튼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수술 후에 딱딱하고 좀 당기는 것 같은 코끝이에요. 보통 자가늑연골을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코가 작은데 목표치가 높거나 심한 구축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수축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늑연골이 아니면 피부의 장력을 버티기가 힘든 구조의 코죠. 그러다 보니까 자가늑연골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코를 최대한 앞으로 연장하기 때문에 코가 당긴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이에요. 하지만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나면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심한 변형도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 생각하면 견딜만은 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많이 쓴다고 하는 기증늑연골 같은 인공조직들은 주위 조직까지도 변화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정상 연골조차 섬유화돼서 단단한 조직으로 변형이 오기도 하죠.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 환자분 코끝을 만져보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가늑연골로 수술하신 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딱딱하게 뭉쳐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가늑연골의 코끝 단단함, 그게 왜 단점이죠? 오히려 장점 아닌가요? 하나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인공조직보다 덜 단단한 코끝으로 원하는 높이를 얻을래? 아니면 원하는 높이를 포기하고 부드러운 코끝을 얻을래? 여기에서 재료의 선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에 해당된다면 그거는 자가늑연골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자가늑연골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바로 와핑이죠. 자가늑연골 코 수술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와핑. 늑연골 수술을 제대로 안 해보신 원장님들께서 성형학 교과서들에서 나오는 늑연골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리는 와핑으로 겁을 굉장히 많이 주시죠. 우리 갈비뼈 모양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수술 중에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서 자라난 연골을 채취해서 조각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양상과 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코 수술 전에 미리 채취를 해서 조각을 해두고 그 양상을 파악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절해주는 술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연골을 다듬는 방식, 휘어지는 성질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와핑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빈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sul자에 따라서 1에서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실리콘에서 감염 발생하는 비율 정도죠. 이것 때문에 늑연골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술기나 치료제들도 사용 불가 판정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와핑이 생긴다. 그 교정 수술 또한 상당히 간단해요. 살짝 휘었으면은 휘어진 해당 부분을 간단히 갈아주는 방식으로 교정해 줄 수 있어요. 만약 많이 휘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경과를 둬서 최종적인 모양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모양에 맞춰서 살짝 조각해서 축을 맞추어 주면 됩니다. 다시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실리콘은 감염이 오면 완전히 빼고 수개월 후에 자가주직으로 재수술해야 되죠. 그 중간 기간은 견뎌야 돼요. 엉덩이 진피의 경우도 흡수되면 볼륨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다시 채취하고 다시 삽입하는 재수술을 해야 돼요. 중간기간 마찬가지로 견뎌야 되죠. 다른 수술의 부작용 빈도와 생각해보니 늑연골의 와핑, 이거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자, 그럼 자가늑연골의 수술 케이스 결과도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죠. 좋은 재료인지 나쁜 재료인지의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 코가 틀어진 거의 원인은 바로 기증늑연골입니다. 기증늑연골은 장기 경과를 봤을 때 코끝이 이렇게 한쪽으로 좀 틀어지는 변형이 생기기도 해요. 환자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높은 코를 원하셨고 코끝이 이렇게 오똑하게 생기기를 바래서 아마도 기증늑연골로 그런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만족스러웠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정면 사진을 보면은 틀어진 양상이 이 중심축에 맞춰갖고 많이 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틀어져서 생긴 콧구멍 변형이었기 때문에 콧구멍 변형도 양쪽 대칭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45도에서 봤을 때 보면은 한쪽으로 틀어져 갖고 코끝이 좀 떨어져 있죠. 떨어진 코끝이 코끝을 높이니까는 이렇게 오똑해졌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코와 이 중안면의 밸런스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팔자 깊어 보이는 부위에다 귀족 수술을 병행해서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중안면이 이렇게 돌출형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더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코라인과 더불어서 코끝이 이렇게 떨어진 느낌, 그리고 코끝이 좀 언밸런스하게 좀 뾰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많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은 이 중안면 돌출 정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옆에서 봤을 때 콧볼이 가려지는 현상, 이 귀족 수술로 개선한 점인데 콧볼이 가려지는 현상이 보이질 않아요. 중안면이 많이 돌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돌출된 중안면 대비로 봤을 때도 코끝이 많이 높아져 보인다. 이 얘기는 코끝이 술전 대비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콧대 높이도 약간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죠. 아래에서 봤을 때 안면 비대칭 때문에 수술 후에도 코
중심축이 살짝 좀 돌아가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 수술의 원칙은 얼굴의 중심축을 따라서 직선 모양의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수술 후에 보면은 얼굴 축 대비 코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은 수술 후에는 얼굴 축에 맞게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이 일직선 모양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면에서 보시기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입체감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은 뭐가 달라졌나 싶죠. 45도 사진을 보실게요. 수술 전을 보면은 코가 전체적으로 낮고 코끝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콧대는 높은 반면에 코끝은 많이 낮아져 있죠. 거기에 중안면도 상당히 함몰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런 경우 환자분이 코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코끝을 무리하게 높이려고 시도하다가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올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작은 코로 인해서 발생한 피부양의 부족을 중안면 수술로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중안면 수술을 병행해서 이 깊은 부위를 돌출시키는 변화를 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수술 전에 콧구멍이 이렇게 찝힌 것처럼 이렇게 핀칭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용코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복합 조직을 활용한 피부 이식을 병행해서 콧구멍 노출을 좀 자연스럽게 교정을 해줬어요. 밑에서 보시면은 수술 후에 우리가 코끝을 많이 높였죠. 원래 일반적인 경우는 코바닥이 그대로 있는데 코끝을 많이 높이게 되면은 콧구멍이 일자 모양으로 변형이 와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돼요. 하지만 바닥 쪽을 같이 높여줌으로써 이렇게 코 바닥의 모양을 봤을 때도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실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4번의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 수술 후에 콧구멍이라든지 코끝의 조직들, 코 바닥 쪽 전체적으로 변형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콧볼 축소를 좀 과하게 시행하시면서 콧볼에 피부가 부족한 상태예요. 콧볼이 약간 눌려있는 느낌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코를 최대한 높이려고 시도를 할 때 콧볼 쪽에 피부가 부족해서 콧구멍 모양의 변형이 많이 동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코 바닥을 높여주는 수술이 병행돼야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 들려 보이는 느낌이라든지 콧볼이 부족해서 좀 쪼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코끝에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 모두 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45도 쪽에서 보시면은 코끝이 상당히 들려있는 이 짧은 코 느낌도 튼튼한 지지 구조로 충분히 내려줘 갖고 술전에 콧대, 언밸런스한 콧대 높이와 코끝 위치를 맞춰줌으로써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됐어요. 그리고 콧구멍 노출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이 자연스러운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 변화가 더욱더 잘 느껴지죠. 코끝에 조직이 많이 무너져 있는 느낌이에요. 코끝 변형 온 거를 늑연고를 활용한 코끝 수술로 코끝을 아주 오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분도 중안면 수술을 병행하면서 코끝을 화려하게 높였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코끝에 이 뭉뚱한 하이라이트 지는 지점이 수술해 보면은 이렇게 얄쌍하게 오똑하게 좀 바뀐 느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안면이 전체적으로 이 그림자진 영역이 많이 돌출돼 갖고 밝게 변화됐어요. 45도 측면을 보시면은 술전에 중안면이 꺼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전 수술로 인해서 생겨 있는 이런 흉터들이라든지 코끝에 이 뭉툭하고 떨어진 느낌이 수술 후에 오똑한 코끝으로 밸런스가 맞아지고 중안면 돌출시키는 수술을 병행함으로써 밸런스도 맞아졌죠. 측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중안면이 함몰돼 갖고 입도 튀어나와 보이고 얼굴이 평면적인 느낌이 드는데 수술 후에는 코 바닥까지 같이 올라오고 코끝을 오똑하게 세워줌으로써 밸런스는 훨씬 더 맞아지고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코 수술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장점이 더욱 큰 수술입니다.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단점들도 꼭 알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상 DI 성형외과 정현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